네, 반갑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미국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강보합세,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거든요. 폭락을 했는데 우리도 약간은 뭐 괜찮다라는 느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살짝 떨어지는 정도인데 우리는 오히려 플러스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막 상한가도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강하게 시장에 이제 잠식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아무튼 시장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맞을 거 우리는 다 맞았다, 뭐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합장세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다시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를 약간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 정도는 조금 남아있는 편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수급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본다라면 이제 트럼프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곧 부과할 것이다. 뭐 보통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나서 뭐 한 달 정도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거의 한 1년 정도 이 조사 기간, 이 관세 부과까지 그런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세를 부과하는데 걸리는 1년여의 시간이 그냥 한두 달 사이로 압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막 물량 터지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492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오늘은 조금 통통하죠. 살이 조금 더 올랐어요. 어제는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갈비밖에 안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살집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좀 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낙폭도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살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금 잘 견디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왔죠. 자, 이거는 지금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제시장도 조금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미국에서 떠나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무역결제 같은 경우도 위안화 결제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물론 이제 이 달러의 영향이 아직은 더 크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균열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위기를 정말 어떻게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관세를 부과해 놓고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이긴 한데 그동안 이렇게 나쁜 균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쉽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은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분봉상을 지켜보시면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쭉 올라서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죠. 자, 이런 유지가 되는 모습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형태 이후의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인데, 자,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안 들어오게 된다면 기관 쪽 방어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주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은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네, 이 수급을 체크해야 되고 방향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갔나? 이 생각할 수 있는데 밥 먹고 나서는 또 오후에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괜찮아요. 좋은 편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 지금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기관들은 현재 순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융투자자들이 슬금슬금 발 빼고 있는 모습이죠.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지만 금융투자자들은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안 좋지.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도 같이 커지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동안에는 버텼지만 오후에는 마이너스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방어하려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더 들어와줘서 대형주에 이런 매수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들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 동향이 나쁘게 움직였다. 그러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대형주들 움직이면 조금 약세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제 중소형주나 정치 테마주들의 더 자금이 몰리는 그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중소형주 움직임들, 그 중에서도 대형주 말고, 정치 테마주, 이런 쪽에 움직임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상황도 지금 보면 외국인 매도가 슬금슬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서 매도로 빠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0포인트입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보합이고요. 하이닉스는 1% 정도 빠졌는데 이것도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부 다 뭐 보합이죠. 오늘은 인터넷 쪽, 그 다음에 조선주가 오늘 반등 또 나왔어요. 반등 조금 치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하나오션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현대중공업은 어제 내린 부분들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가 오늘 조금 강세요. 그래서 여기도 골든크로스 발생하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네이버가 어디까지 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점 라인대가 어디쯤 있나요? 여기 이렇게 돼서 18만원대 지지선. 거의 다 왔었군요. 18만원대 아래쪽까지 왔었네요. 그러니까 18만원대 아래쪽이 지지선이니까 이쯤이면 반등 한번 나올 때 됐지 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61선까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은 제한적이죠. 횡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는 나쁘지 않겠죠. 단기적 반등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단기 반등은 좀 더 예상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 정도 나와 있고요. 대부분 뭐 보합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어제 조금 강세 보였었던 원전 관련주들도 약간씩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0.2%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25,500원이면 이제 신고가 나와버렸죠. 자, 신고가가 어디만큼 나온 거냐면 2022년도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도 그 정도까지 안 나왔었잖아요. 2022년도가 여기인데 이거 넘어섰죠.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신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넘어서는 모습인데 물량도 지금 다 흡수하고 있어요.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당장은 팔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런 형태 나타나고 있고요. KTNG가 오늘 좀 잘 오릅니다. 요즘에 KTNG 분위기가 좋아요. 자, 4월 한 초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 부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그냥 보합상세,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애매하죠. 이게 의약품 쪽에 그 관세를 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약품 공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약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이제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이제 에어포스원에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의약품에도 그래서 관세를 매길 것이다. 한 2달, 맥시멈 2달 정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료에 대한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라고 얘기 나오고, 요렇게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가게 되면은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한두 달 사이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거의 반도체와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 의약품 수입국 1위에요. 전 세계에서. 독보적입니다. 뭐, 다른 애들 따라오지 못합니다. 2024년도 국가별 의약품 수입 액을 좀 살펴보시면, 독일이 두 번째로 많은데, 이게 470억 달러예요. 근데, 미국이 얼마냐? 2127억 달러. 그러니까 뭐, 지금 하위권에 있는 거 다 합쳐도 여기 지금 미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의약품 수입을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관세를 매긴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죠? 소비자.
네, 이 소비를 많이 하는 쪽에서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가 인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과연 트럼프가 가능하겠는가죠. 그러니까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협박에 대한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협박을 하는 건 좋아. 일단 협박을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버틴다면, 걔네들이 항복하고 협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항복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못하겠다.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배째라. 그렇게 되면 관세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관세 부과하면 누가 얻어맞는 거예요? 어차피 소비는 해야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반대에 또 부딪힐 거란 말이지. 이거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반도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롱티슈지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제약품, 의약품 이런 쪽이 이제 뉴스가 또다시 나오면서 약한 약세를 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냥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강하고요. 네이처셀은 오늘 상한가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요 정도 나와 있고요.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은 네, 특이사항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 장세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계좌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냥 보합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443개 코스피에서 상승 중에 있고요. 429개 하락입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590개 상승이고요. 1013개 종목이 오늘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상승한 종목들 중에 상한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저 상승률 한번 봐야 되겠죠. 에코바이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친환경 관련한 부분에서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이 정책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빠밤, 네, 에코바이오 상한가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 신라제는 이제 임상 병행에 대한 부분들 이슈 나오면서 또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각자 개별적인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상승할 수 있죠. 4x4 야, 이것도 상지건설 2탄이 돼버렸네요. 네, 이재명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삼성물산, M2N 등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멘트 관련주가 세종시 이전 관련한 부분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아침에 매도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매도가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보니까 한 40에서 50% 나왔더라고요. 근데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높게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편안하게 그냥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일단 아래로 아예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정책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못 파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며칠 있다 올라가겠죠. 일단 물량 터뜨리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상승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럼 오늘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시면 전부 다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상승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오늘 정책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37개 종목까지 나와 있고요. 풍력 관련한 부분들, 이게 친환경 쪽입니다. 그래서 요쪽 관련한 종목군들도 오늘 급등세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2.1밖에 안 됩니다. 즉 상승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하락률 살펴볼게요. 대주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정치 테마주가 아주 난립니다. 떨어진 것들도 정치 테마주. 복잡합니다. 그죠? 막 빨간 딱지 붙어있고 막 난리가 아니죠. 자,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한가는 플러스입니다만 이럴 때 그냥 팔고 떠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플러스 때 파는 거예요. 자, 그 정도이고요. 오늘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23개, 제법 많습니다. ETF 제외하더라도 20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락한 패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한 3%까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죠? 2.39, 3%까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살짝 우세한, 그런 정도. 마이너스 0.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오늘, 현대 시멘트를, 팔아먹었으니까, 한일 시멘트죠? 한일 시멘트. 이게 배당 많이 줘가지고, 좀 아까운데 팔았어요. 팔아서 요거 수익을 좀 챙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세죠? 보합세입니다. 이번에 월급 종목들 좀 내린 것도 있었는데 또 올라가고 있어서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뭐 마이너스 나온 거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그대로, 유지된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것 같고요. 나와 있으면 플러스 한
0.2 플러스 마이너스 0.23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0.5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에서는요, 지금 기관 쪽은 삼성전자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일 거라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방어해야 되니까요. 투신도 들어왔나요? 아니죠. 네, 들어왔네요.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매수, 네이버, 하나오션, 한국항공운전, 방산주도 오늘 강한 편이에요. LIG, 넥슨 이런 것들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오늘 조선방산 쪽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어요. 네, 하나금융지주 이런 거는 뭐 모양새 괜찮네요. 신한지주 이런 은행주도 반등도 좀 나올 수 있고요. 왜냐면 방어주 역할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CTK나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았겠지만 이제 매도 물량은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이라서 요거는 오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팔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 SDI, 신한지주, 한미반도체 등등등 매도는 그냥 조금씩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이버, 하나오션, LIG 넥슨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 국가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되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세 따라서 쭉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미국에 비해서는 좀 편안합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수급 동향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중시황 여기서 마칠게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오늘 1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14시 무방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